자, 그리고 국경 문제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1,200만 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바이든 카말라 정부 동안에. 그래서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향해서 오늘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정신 장애자라고 그랬습니다. mentally impaired라고 표현했어요. Kamala is mentally impaired. 카말라는 정신 장애가 있다. 예, if a Republican did what she did, that Republican would b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원이 카말라 해리스가 한 짓을 했다면 해당 공화당원은 탄핵을 당하고 공직에서 해임됐을 것이다. 그래서 중범죄와 경범죄로 인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예, move from office and rightfully so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계획적인 겁니다. 범죄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고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인 저지르고 성폭행 특히 살인 저지르면은 유권자 교체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1,200만이나 되는 그런 미국에 있는 37개 8개 주보다도 많은 인구를 왜 데려왔는지 의아하죠. 뭐 뻔히 알죠, 이유는. 결국 민주당 텃밭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도시 인구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뉴욕도 1,000만 아닙니까? 인구가? 그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온 거예요. 카말라의 작품이. 그러니까 살인범 13,099명이나 들어온 것도 카말라 작품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제 갈수록 인지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했는데 카말라는 그렇게 태어났다. 아예 태생이 인지력 장애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강도. 이런 불법 체류자 메인스트림 미디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살해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2023년 6월 위스콘신에서요. 이 사람은 2023년 2월에 위스콘신주 역시 위스콘신입니다. 데인 카운티에서. 이건 어린이 성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의 유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국경 순찰대 노조가 카말라 해리스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뭐 하고 있었느냐? ignoring problem she created. 그녀가 만든 문제를 지금 뭐 계속 무시해 왔다는데 이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걸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민주당 진영 카말라, 바이든 마찬가지로. 실제로 민주당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가면 좀 자숙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목걸이만 62,000불에 달한다고 그래요. 티파니 목걸이. 62,000불 이렇게 써 있습니다. 62,000불. You look ridiculous. 황당하다. 황당하게 보인다. 그 뜻이죠. 아니 이 여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62,000불짜리 목걸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돼야 더 반갑죠. 구글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글 처벌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 당선되면 불법적으로 자신에 대한 나쁜 내용을 보여주고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만 보여주는 구글을 최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뭐 구글링 해보면 알죠. 예, 구글에 이렇게 나쁜 기사만 올라오고 대한 언론들이 기사 보도하는 거는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구글을 가만히 안 두겠죠. 트럼프 쪽에서는 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너무 트럼프 지지 진영을 탄압하는 게 보이니까 이제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런 검색창 얘기하는 거죠. 검색창.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들로만 싣고 이를 위해 지어내기도 하는 반면에 카말라 동무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싣는 불법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불법적인 행위이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법무부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형사처벌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선거에서 승리해 미국 대통령이 되면 국가 법률에 의거해 최대로 처벌할 것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 구글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뭐 구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뭐 야후나 뭐 거의 다예요. 뭐 빙을 가도 그렇고
거의 그렇습니다. 기사들 보면 덕덕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일단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그쪽이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한테 불리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이 집권할 경우 자신을 잇따라 형사 기소한 법무부를 대수술하겠다고, 뭐 이거는 대놓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유세 때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캠프가 법무부를 대대적으로 손 봐야 되는 거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뭐 당연한 이거 뭐 한국 한인 언론 보면은 그냥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을 바꾸려고 그런다. 아니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당연히 바꾸는 겁니다. 특히 당이 다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마치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거를 여기저기서 보도했는데 그거는 정말 그냥 미국 언론 그대로 그냥 번역 보도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예. 법무부 무기화한 건 맞잖아요. 법무부를 무기화했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이제 보복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대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깨끗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민주당 쪽은 항상 이렇게 충성하는데 메릭 갈랜드가 바이든한테 충성하고 그전엔 에릭 홀트가 오바마한테 전폭적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근데 트럼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예, 트럼프는 완전히 제프 세션스 전 엘라베마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게 완전히 녹아버렸죠. 예, 완전히 정말 후회 막심하게 됐었죠. 지금 법무장관 후보로 여러 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래서 존 래클리프 전 DNI 국장 존 래클리프이 언급되고 있고요, 법무장관으로. 마이클 리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 미주리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파 인물들로 그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트럼프가 임명할 인사들이 직접 이제 트럼프 관련 사건들을 지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언급된 사람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존 래클리프가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고, 또 전 연방 하원의원인 트레이 가우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트레이 가우디. 지금 현재는 팍스뉴스 일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트레이 가우디 정말 올바른 말 많이 했죠. 청문회에서 뭐 벵가지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국세청 스캔들, 어, 분노의 질주 스캔들 이런 걸 다 모든 걸 꿰뚫어서 다 샅샅이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올라가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근절시키는데 앞장설 인물입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도 굉장히 실망적이었습니다. 법무장관하고 국무장관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솔직히 트럼프가 법무장관으로 루디 줄리아니,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뉴트 깅그리치나 뭐 이런 사람들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통합 차원에서는 사실 그때, 지금은 이제 역적이 됐지만 밋 롬니 같은 사람, 아니면 크리스 크리스티를 이렇게, 밋 롬니가 국무장관으로 뭐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외교 철학은 비슷하거든요. 밋 롬니하고 트럼프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백악관 들어갈 때는 인사 실수는 최소화해야. 자, 불체자를 또 유권자 명단에 그냥 계속 잔류시키려고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crazy, 이건 미쳤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거죠, 이런 거를. 바이든 해리스 법무부는 어제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에서 잠재적 비시민권자 및 불법 체류자를 삭제하기 위해 엘라베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삭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예, 바이든 해리스 DOJ sued the state of Alabama for fighting to remove potential non-citizens and illegal aliens. 불법 체류자 그리고 비시민권자들 유권자 명단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하게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미국 국가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하는 짓이 정말 이딴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불체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카말라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 기사에 대해서 1,000,000 뷰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뉴욕 타워, 와포, CNN 이런 걸 다 몽땅 다 합쳐도 아마 이 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1,000,000.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국경을 강화시키는 거는 내가 나한테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항상 내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러는데 huge lie.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말라 국경 차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 보십시오. 이것도 880만 뷰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비베크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선거일 당일 하루만 당일 하루를 저희 공휴 휴일로 만들자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리고 종이 투표 의무화하고 그리고 유권자 아이디 그러니까 정부 아이디 정부에서 발행한 그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